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용센터장입니다. 매우 힘들었었던 2024년 한 해가 지나갔고 이제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1월 8일 수요일인데요. 거래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딱 5거래일, 만 5거래일째 되면서 어떻게 보면 작년 하반기와는 사뭇 분위기가 좀 다른 그러한 시황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었던 코스닥뿐만 아니라 지금 코스피까지도 상당히 힘을 보태주면서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가 정말 이제는 상대적인 강세장에 진입했나? 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괜찮죠. 물론 아직 거래일 기준으로 많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보니까 조금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오늘 수요일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꽤나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왔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경제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면서 오히려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올해 미국 연준에서 예정되었었던 기준금리 인하가 후퇴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적어도 7월까지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어제 빠진 이유가 그러한 심리적인 요인들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한국 증시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수요일 오늘 꽤나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거기다가 이미 장 시작 전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게 발표가 되면서 추정치보다 거의 한 30% 가까이 하회한, 어떻게 보면 제조업 기반에서 컨센서스 대비, 그러니까 추정치 대비해서 30% 쇼크가 나왔다라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어제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삼성전자의 HBM은 새롭게 설계 중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했던 바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퀄 테스트는 거의 이제 마무리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인식이 강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아직도 이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야 하나? 이러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오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는 상당히 좀 위협적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많이 빠져도 이상할 게 전혀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작년 하반기와 같은 분위기에서 오늘과 같은 장이 열렸으면요. 진짜 기본적으로 한 2, 3% 코스피 기준으로 오늘은 급락장이죠. 근데 반대로 모두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코스피가 지금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같은 너무나도 힘들었었던 시간을 보냈었던 작년 하반기도 삼성전자가 오늘 3% 이상 올라주면서 어떻게 보면 거의 삼성전자의 몫이 크죠. 근데 뿐만 아니라 LG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힘을 보태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마저도, 그러니까 시가총액 3위권, 4위권 그 밑에 하위에 있는 자동차 쪽들도 반등에 나오고 있고, 코스피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조금 쉬어가긴 하지만 코스닥이야 뭐 워낙에 지난 3거래일 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조금 쉬어가는 게 당연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근데 계속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오른다라는 거. 지난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이틀여간 꽤나 많이 올랐거든요. 시장은 코스피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1.8% 오르고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에 1.9% 오르고 도합
한 3.8% 거의 4%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날 이 두 거래일 동안 오른 것보다 오늘 모든 안 좋은 악재거리들이 산재해 있는 오늘 그 심리를 뚫고 시장이 오른다라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서야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 강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가 아직 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의 상승세로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오늘의 상승세로 그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루가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1월 앞으로 남은 1월 거래일 중에서 저는 오늘이 가장 유의미한 양봉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흐름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물론 아직 산재해 있는 불확실성 요인들이 꽤나 많죠. 다 아시겠지만 이제 불과 2주도 채 안 남았습니다. 거래일 기준으로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5거래일 지나면 바로 트럼프 취임입니다. 그러니까 총 7거래일 남았어요. 트럼프 취임까지. 일수로 따지면 12일 남았고요. 트럼프가 취임한다라는 것,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매우 불확실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아시다시피 이미 트럼프 1기 정권 때 한국 증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2017년부터 2019년도 대략적으로 1년 반여간, 1년 반 동안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왔었죠. 이러한 안 좋은 기억들이 어떻게 보면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국내 증시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조금은 더 불확실성이 짙어진 모습들, 그리고 과거 1기 정권 때의 트럼프 1기 정권 때의 안 좋은 기억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져 온 게 작년 연말 11월, 12월 분위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국내 증시, 국내 정치적 요인들보다도 이러한 트럼프발 쇼크가 훨씬 더 저는 연말에 국내 증시를 힘들게 했었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학습 효과가 있죠, 이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왔고요. 계속해서 지난 10월부터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높아졌었던,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했었던 10월부터 한국 증시는 분위기가 확 안 좋아졌고요. 11월, 12월에 걸쳐서 한국 증시는 거의 지옥이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트럼프 정권 때 반영되어져야 할 대부분의 목들이 작년 하반기 연말에 걸쳐서 상당히 강하게 이미 선반영되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월 20일 트럼프가 다시 임기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생각했던 것보다 잘 버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시장에서 생각보다 별게 없네 라는 인식이 들 때 국내 증시는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반영되면서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 시작된다고 해서 너무 겁먹거나 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정권 동안 이제 임기가 시작되는 2025년부터 4년여간 한국 증시를 조금 이끌 수 있을 만한, 특히 올해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업종들 어떤 게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봤고, 오늘의 추천 종목 역시도 그 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올라서 이미 부담스러운 영역까지 기술적으로 위치해 있죠. 그 부분은 부인할 수 없고요. 기술적인 부분에 따른 약간의 과열,
과열 국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과 앞으로 있을 수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트럼프 정권이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설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을 내린다 하더라도 신냉전 시대,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시대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결국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은요, 과거와는 다르게 계속 규모 자체가 확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동안의 근 2년여간의 수주가 단기간에 걸쳐서 일단락될 게 아니고 이제는 본격적인 방산의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트럼프 역시도 나토 방위비 증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산에 대한 중요성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추가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뿐만 아니라요. 하나 그룹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간 그룹 내에서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거든요. 한국 내에서는.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우주 발사체에서부터 관측, 통신, 위성, 탐사까지 전반을 다룰 수 있을 만한 우주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그룹이거든요. 그 하나그룹 내에서 방산과 우주 산업을 모두 밀어주고 있는 게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1월 들어서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 시대적인 패러다임을 등에 업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더 오랜 기간 우상향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많이 높아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공략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져갔고요. 바로 두 번째 종목은 조금은 규모가 작은 종목을 가져갔습니다. 바로 S&T 에너지라는 종목이고요. 뭐 에너지라는 워드가 붙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 회사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아니고요. 플랜트 설비 기업입니다. 그러면 왜 플랜트 설비 기업을 들고 왔느냐? 사실 국내에서는 아시다시피 이렇다 할 지하자원, 특히 에너지 관련한 기업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플랜트 설비 관련한 쪽들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미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죠. 작년 11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던 그 시점부터 S&T 에너지는 꽤나 조용조용하게 올라오는 아주 대표적인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도 시장에서는 대량 거래가 수반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물량을 소화하면서 S&T 에너지는 대시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이유, 트럼프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주주 친화적 정책들, 최근에 무상증자도 진행을 하고 여러 수주들도 많이 나오면서 종합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호전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놓여 있었던 대표적인 종목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 실제로 대규모 공급 계약이 계속 체결됐었고 앞으로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했듯이 화석연료 확대를 계속 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에 따른 플랜트 설비, S&T 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실제로 꽤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에너지 관련한 기업들 내에서는 정말 트럼프 시대 때 호재를 등에 업고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뭐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한 2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2배가 문제가 아니고 한 3, 4배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공략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두 종목 모두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